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과외로 중고등 전과목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 가르치다가 아니면 선생님들 같이 토론하다가 선생님들 수업 듣고 그럴 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3 나누기 2가 왜 3 곱하기 2분의 1이세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시켰대요, 선배들이.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왜 그러냐고. 당연히 왜. 그럼 이걸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고. 이거 원리를 설명해달라고. 그랬더니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수학이 정말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공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받아들이면 쓰라고. 이 공리는 실제적으로 한 10몇 개밖에 안 됩니다. 기하학에 나오는. 뭐 아르키메데스 기하학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고 나갔다는 것은 뭔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3 나누기 2는 왜 3 곱하기 2분의 1인가를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은 수학 선생님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좋은 수학 선생님은 아니고 재밌어서 하는, 저는 재밌어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3 나누기를 증명해보면 3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맞죠? 네. 요 2분의 1은 3 곱하기 1 나누기 2죠? 네. 맞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거 3 곱하기 1은 요거 다시 하면 3 나누기 2죠? 네. 똑같아졌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봤을 때 2분의 1이 뭐냐라는 거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건 분수입니다. 분수인데 이거를 외웠다는 거죠. 나누기하고 곱하기는 여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2를 2분의 1로 역수로 써줘야 된다라고 해줬는데 왜요? 그러면 몰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생각 안 하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랬을 때 이 1을 3 곱하기 1이 3이 되는 것을 항등원이라고 그러고 이 2와 2분의 1을 역수라고 그러고 이 2분의 1은 분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수가 뭐고 역수가 뭐고 항등원이 뭐고 이런 거를 알아야 이걸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다음을 보시면 자, 나누기는 빼기의 연속입니다. 빼기의 연속. 빼기를 몇 번씩 했는지가 나누기고 곱하기는 더하기의 연속입니다. 더하기를 몇 번씩 했는지죠. 그러면 2 곱하기 3은 6이면 2를 3번씩 더하면 6이 되는 거고요. 네. 거꾸로 6 나누기 3은 6을 3씩 빼면 2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과 이렇게 가는 과정은 반대 과정이에요. 곱하기. 이거는 배수라고 그러고 이거는 약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인수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소수로 만들면 소인수라고 그러고 곱의 형태로 보면 인수분해라고 그러고 이렇게 곱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곱셈 공식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되면 자 보십시오. 6 나누기 3은 2죠. 그러면 이건 6 곱하기 1 써도 되죠. 네. 나누기 3은 2니까 6 곱하기 6을 썼을 때는 분수로 쓸 때는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항등원 2를 사용해서 3이 자연스럽게 3분의 1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3분의 1은 숫자냐? 숫자죠. 26이 숫자죠. 네. 근데 자연수, 수죠. 네. 2.6도 소수도 숫자죠. 네. 그런데 이 2를 소수라고 안 하고 1보다 작은 0.6만 소수라고 하는데 마치 2와 10분의 6 이렇게 한 것처럼 2 더하기 10분의 6이니까 이 밑에 있는 소수점 아래는 1보다 작은 수고 분수라는 수는 1을 나눈 수입니다. 그러니까 1보다 작아야 돼요. 1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는 유리수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A분의 B, 자연수의 B, 정수 B로 되었을 때 이거를 유리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유리수는 수의 종류에 있지만 분수는 수의 종류에 없습니다. 1보다 작은 숫자일 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수의 종류를 할 때 분수는 소수는 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깜짝 아이들이 놀라요. 이게 왜 수가 아니지? 왜 수가 아니지? 수인데 분수 숫자 써있고 소수 숫자 써있는데 자, 236을 우리가 수의 종류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숫자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분수 2분의 1, 3분의 1도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3분의 1. 근데 이 1 나누기 3은 아직 계산 결과가 다 안 끝났다고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보세요. 나누기랑 곱하기랑 역의 관계고, 이 역의 관계의 계산을 하려면 역수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2의 1승은 2의 마이너스 1과 역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그러면 이 역수를 찾으려면 이 가운데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게 항등원입니다. 3과 3분의 1의 가운데는 1이 있어요. 두 수를 계산했을 때, 두 역원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게 항등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산의 종류에 따라서 항등원은 확정짓고, 확정된 항등원 때문에 여기에서 항등원을 만드는 역원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항등원 역원은 몇 학년 과정이나? 고1 과정입니다. 고1 과정인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책에는 안 나오고 교육청 자료를 보면 항등원 비슷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는 항등원이다. 이렇게. 사실관계성 도하면.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항등원과 역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외워라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항등원은 역원을 안 배우게 되면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뒤집히는지. 자, 이렇게 동그라미나 세모, 별 이런 걸로 표시하는 거를 일반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 컴퓨터가 두 자리가 있으면 이 안에 집어넣는 것이죠. 어떤 숫자나 이런 거를. 그러면 이렇게 사칙 연산으로 규칙성을 써줍니다. 그랬을 때 이 이퀄이 항등원입니다. A를 연산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랬더니 A가 다시 나오는 이렇게 계산 과정에 맞춰서 A 자리에는 A, E 자리에는 E, 그 숫자는 그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약분하고 계산하면 이 항등원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 마이너스 2를 만드는 요 계산 과정에서 똑같이 3B, 2 플러스 2, 3B 플러스 2를 써주고 다시 계산하면 요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의 역원은 마이너스 3분의 4죠. 이런 계산, 동글뱅이 계산에 의해서는. 이렇게 항등원을 필수적으로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원을 구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일반 연산이 아닌 이 사칙 연산은 곱하기와 더하기, 곱하기의 항등원은 역원이 되면 역이 되면 나누기가 되니까 나누기의 항등원도 되고 더하기의 항등원은 역의 관계니까 빼기의 항등원이 돼서 요거는 0, 요거는 1이라는 항등원을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서 아니면 4학년 전에 0과 1의 존재를 배웠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썼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라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거는 더하기의 항등원, 요거는 곱하기의 항등원이었고 그러면 곱하기의 역의 관계는 나누기니까 나누기의 항등원도 빼기의 항등원도 된다는 것이죠. 왜? 역수를 보면 3의 역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빼기 항등원도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은 나누기 3분의 1도 두 개를 계산하면 1이 나오니까 항등원 1이 나오니까 곱하기와 이거는 곱하기 이거는 나누기의 항등원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결국은 항등원을 연산마다 알아야 되고 역원을 아는데 지금 이걸 안 가르쳐요. 교육과정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분수를 배울 때 자연수 배우고 분수 배우니까 바로 이게 수가 숫자인 줄 알아요. 소수도 숫자인 줄 알아요. 이거는 1보다 작은 십진법 체계예요. 0.235 하면은 235나 0.235는 십진법 체계의 수예요. 소수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1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십진법인데 1보다 큰 십진법 말고 1보다 작은 십진법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 분수는 그죠? 제수하고 제수 나누어지는 A 나누기 B면 이거는 나누어지는 수 이거는 나누는 수 그러면 분모는 나누는 수 분자는 나누어지는 수 이렇게 분모와 분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는 P제수라고 그러고 이거는 제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누기로 되어 있을 때 1을 나눈 수입니다. 무조건 1을 나눈 수. 1을 나눈다는 것은 항등원을 나눈 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와 나누기의 관계에서 이거는 하나씩 더한 개수죠. 거꾸로 하면 이걸 하나씩 뺀 개수랑 똑같아집니다. 같아지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을 했을 때는 이 가운데에 항등원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과정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더하기의 연속이 곱하기고 곱하기 연속이 지수, 반복 횟수를 가르쳐주는 지수, 빼기의 연속이 나누기고 나누기의 연속이 로그.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역함수고, 이거는 로그 10진법으로 나누어주면 몇 번 연속 나눴냐, 이렇게 1000이면 1000을 10으로 나누면 3번 연속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지수로 하면 3번 연속 곱한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전체 틀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초등, 중등, 고등하고 빠진 것을 다시 내려가면서 고등 입장에서 왜라고 점검을 해보지 않고 다시 초등으로 이 방향으로만 계속 하기 때문에 한 번 빈 개념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3 나누기 5가 왜 3 곱하기 5분의 1이냐 라고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십자가 너무 헷갈리죠? 그러면 10으로 해보겠습니다. 쉽게 10을 5씩 빼본 연속으로 2번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죠? 10을 볼 때 5로 보면 2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네. 그거 한 개만 하라고. 한 개. 첫 번째 거만. 그래서 5분의 1이죠. 네. 전체 10을 5라고 본다면 그 한 개짜리는 2죠. 그러니까 이걸 10에 곱하기 1 나누기 5니까 분수라는 것은 이렇게 1을 나눈 수입니다. 그럼 1은 뭐냐? 항등원이다. 항등원이니까 이걸 다시 10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5다. 나누기 5는 2가 된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항등원을 전제로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수라는 게 존재를 하고, 5와 5분의 1을 같이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이 1이라는 항등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10 곱하기 1은 10이잖아 라는 걸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자, 1이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교훈은 뭐냐면, 일반 연산이든 어떤 연산이든 제일 처음에 어떤 계산 속에서 동일성이 되는 어떤 계산에다가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이 나오는 요거를 확정 짓지 못하면 연산 자체 법칙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10 나누기 5가 10 곱하기 5분의 1이 왜 되는지 혼자 설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